나이 한 살 더 먹기 전 진짜 내 몸에 맞는 영양제 딱 정리해 드릴게요. 매년 영양제 챙겨 먹어야지 하다가도 도대체 뭘 먹어야 할지 몰라 포기했던 분들 많으시죠? 약국에 가면 종류는 또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무작정 따라 샀다가 돈 낭비만 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영양제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광고 아니고 성분, 효과, 그리고 부작용까지 모두 객관적으로 알려드리니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이 7가지 영양제만 제대로 알아도 나이 들수록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똑똑하게 챙기는 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영양제 대망의 탑 7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거의 모든 분들이 필요한 종합 비타민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영양제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식사가 불규칙하거나 스트레스 많은 현대인들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기 쉬워 종합 비타민이 아주 중요합니다. 핵심 성분으로는 비타민 A, B군, C, D, E를 비롯해 아연, 셀레늄 같은 미네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모든 성분들이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원활하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 효과는 피로 개선과 면역력 유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종합 비타민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빈속에 먹으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꼭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비타민 B군을 과다 섭취할 경우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예민함이나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종합 비타민을 고를 때는 철분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철분은 빈혈 예방에 중요하지만 과다 섭취 시 변비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특히 남성분들이나 철분이 부족하지 않은 분들은 철분이 없는 종합 비타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한국인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부족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타민 D 결핍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햇볕을 잘 쬐지 않고 실내 생활이 많은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 때문인데요. 한국인 70% 이상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비타민 D의 주요 효과는 면역력 강화, 뼈 건강 증진, 그리고 기력 증진에 있습니다. 칼슘 흡수를 돕고 뼈를 튼튼하게 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강력한 면역 조절 기능으로 감염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권장량은 보통 1000에서 2000 IU 정도이지만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많이 낮은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더 높은 용량을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은 매우 드물지만 과다 복용 시 고칼슘 혈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일반적인 권장량을 지킨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꿀팁, 비타민 K와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돕는다면 비타민 K는 흡수된 칼슘이 뼈로 잘 들어가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뼈 건강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으로 특히 혈액순환과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구화된 식단과 패스트푸드 섭취가 늘면서 오메가6 섭취는 늘고 오메가3 섭취는 줄어들어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중성지방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또한 두뇌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경 써야 할 영양제입니다. 오메가3의 핵심 성분은 EPA와 DHA입니다. EPA는 주로 혈액 건강과 염증 반응 조절에 기여하고 DHA는 두뇌와 신경계 발달 및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특유의 비린내 트름이나 위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코팅된 제품이나 식후 바로 섭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오메가3를 고를 때는 아티지형 제품을 선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티지형은 흡수율이 높고 순도가 좋은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IFOSINTERNATIONAL PC 오일 스탠더즈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IFOS 인증은 오메가3의 순도, 신선도, 중금속 등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준입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수술 예정자나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오메가3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오메가3가 혈액 응고를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눈떨림, 근육 경직, 피로 누적, 그리고 밤에 잠 못 드는 분들에게 마그네슘은 정말 강력하게 추천되는 영양소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현대인들은 커피 섭취나 스트레스 등으로 마그네슘이 쉽게 고갈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특히 글리시네이트 형태는 신경계를 편안하게 하고 숙면을 돕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시트레이트 형태는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부작용으로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시트레이트 형태는 변비 개선 효과가 강한 만큼 과다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확률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전에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 이완과 숙면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밤에 섭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제 5번째, 유산균입니다. 장 건강이 면역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죠? 우리 몸의 면역 세포 대부분이 장에 있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잡아주어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산균을 고를 때는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균주 이름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LGG, BB-12 등 특정 효과가 검증된 균주 이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보장균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입균수가 아닌 섭취했을 때 보장되는 살아있는 균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부작용으로는 초반에 배에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장내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니 꾸준히 섭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팁으로는 유산균은 식후 또는 잠들기 전에 섭취하는 것이 편합니다. 위산에 영향을 덜 받거나 장 활동이 활발한 시간대에 섭취하여 유익균이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는 코엔자임 Q10, 흔히 코큐텐이라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체내 생성량이 줄어들어 피로가 쉽게 쌓이고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코큐텐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며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조효소입니다. 코큐텐은 피로 회복과 기력 증진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여 노화 방지에도 기여합니다. 코큐텐은 유비퀴놀과 유비퀴논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유비퀴놀 형태가 유비퀴논보다 흡수율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흡수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유비퀴놀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팁으로는 보통 30mg에서 100mg 사이의 용량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용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콜라겐 펩타이드입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 중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성분입니다. 피부, 관절, 연골, 머리카락, 손톱 등 다양한 부위에 존재하며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 펩타이드는 피부 보습과 탄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관절과 연골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내 콜라겐 생성량이 줄어들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관절 건강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콜라겐 펩타이드 섭취는 이러한 변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콜라겐은 분자량이 작을수록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흡수를 돕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함께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영양제 TOP7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영양제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어야 할지 궁금하시죠? 나이대별로 추천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30대 후반에서 40대 분들은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때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을 함께 섭취하면 피로 회복과 활력 증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피부와 관절 건강에 신경 쓰인다면 콜라겐을 추가하고 혈액순환이 걱정된다면 오메가3를 함께 챙겨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50대 이상 분들에게는 면역력 강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D와 K를 함께 섭취하여 뼈 건강과 면역력을 동시에 잡는 것이 좋고요. 심혈관 건강을 위해 오메가3와 코큐텐을, 뇌 건강을 위해서는 DHA 중심의 오메가3와 비타민 B12를 챙겨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타민 B12는 특히 뇌 기능 유지와 신경계 건강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조합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조합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메가3와 항응고제를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서로 흡수를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은 커피나 홍차와 함께 마시면 흡수가 저해될 수 있으니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B군을 과다 섭취할 경우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불면증이나 예민함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잘 들으셨나요? 영양제는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것만 정확히 먹는 사람이 더 건강해집니다. 오늘 리스트 중 나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만 먼저 시작해보세요. 자신에게 맞는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